안녕하십니까. 강남 하이퍼 디스크학원 영어과 팀장 김영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긴 했는데 6월 모의평가 특징하고 또 가장 화두가 됐던 문제 두 문항 정도 간단하게 풀이법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즌 3부터 어떻게 시험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될지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우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 통해서 시험의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또 이번 특징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주셨을 텐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 다 아시겠지만 엄청 어려웠죠. 네. 일단 2024년 수능보다 이 당시가 1등급 제가 기록하게 되면 4.67% 정도 됐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어려웠다. 그리고 이제 각종 인터넷 뉴스를 접해보면은 2%가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의대 증원이라든지 지역인재 전형 확대 변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려고 해서 말 그대로 6월 평가는 테스트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선생님 여러 가지 이제 등급대 학생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또 질문도 받아보고 같이 대화를 나눠봤더니 일단 글이 1등급 평소에 우리 육모 보기 전까지 교육청 모의고사나 이투스 모의고사를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1등급을 받았던 학생들도 숨을 거의 고를 수가 없었다.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형 점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거의 정신없이 읽고 직관적으로 답을 골랐다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일단 두 번째 특징은 숨을 고를 수 있는 질문이 거의 없었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고난도 어휘가 질문 안에 많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사설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걸 보다 보면은 굉장히 까탈스러운 어휘도 많이 있는데 그런 어휘가 많이 있진 않았고 또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문장도 있진 않았다. 다만 여러분들이 3학년 동안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그런 수준의 필수 구문 지식이나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지문은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부분은 이제 평가원장께서도 이야기를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부분인데 감이라든지 또는 짜깁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몇 개를 조합해서 하는 감, 독해는 통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을 하실 수 있었겠죠. 그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번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문도 어렵지만 정답과 오답을 구별하는 그 선지가 매우 난해하게 나왔죠. 단어 하나 가지고 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심지어 그런 선택지로 구성된 문항도 있었기 때문에 이 5번이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난이도를 데이터로 좀 보시면은 보이시죠? 작년 수학 능력 평가하고 6월 모의 평가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작년 4.7% 나왔던 수학 능력 평가에서도 오답률이 제일 높아봤자 83% 이 정도였는데 이거는 보니까 5번 문항까지 그죠? 오답률 랭킹 5위까지 다 80% 그리고 11번 문항조차도 60%가 넘으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시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징은 살펴봤고요. 이제 가장 특징적인 문항 2개, 사실 다 해드리고 싶지만 특징적인 거 2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어법이었죠. 어법. 여러분들 어법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평소에 시험 봤던 거와 왜 이렇게 다르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 어법의 특징일 수도 있고 아마 대체적으로 우리 학원 선생님이나 정상적으로 영어를 접근해야 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셨던 선생님이라면은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어법이라 하더라도 말 그대로 글의 흐름상 문장의 해석상 어색한 표현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 선택지가 포함된 문장 정도는 앞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법의 스킬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수업 때 배웠던 거, 교재에서 배웠던 거, 혹은 인강에서 빨리 답을 찾기 위해서 배웠던 혹은 강사님들께
계속 알려드렸던 스킬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9월 시험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반드시 주어진 문장은 해석을 꼭 하셔야 된다. 근데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걸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EBS가 간접 연계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비교적 어법을 물어보는 문장이 긴 문장이 거의 없어요. 길고 복잡한 문장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문장, 주어 동사 하나 갖춰 있거나 많아봤자 이제 접속사 하나가 더 개입된 이런 문장에 대해서 어법을 물어보기 때문에 지문을 다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선지가 포함된 문장은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된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문맥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죠. 문맥. 그러니까 이 글의 흐름상 이 어법이 맞겠는가 틀리겠는가.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생들이 너무 변수였다. 지금과 너무 달랐다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그간에 평가원에서 출제됐던 어법을 잘 보시면 사실 나머지 정답, 그래서 틀린 어법이 너무 아니어서 그걸 골랐지 이거 약간 애매하거나 조금 모호하다라고 했던 부분을 보시면은 문맥이 실은 필요했던 어법이 꽤나 평가원이라든지 수능을 보시면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기출문제 어법 풀어보시면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문맥의 활용의 특징을 아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 이제 이 어법 2번이 답이었었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렇게 푸셨을 거예요. 뭐 앞에 사실 읽어보지도 않고, 그죠? 뭐 student, 학생들이 give hints, 힌트를 주는구나. about what they need to remember. 그들이 뭐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것도 거의 안 읽었을 거예요. 그죠? 학생들이 힌트를 주는구나. 뭐, 전치사 관계대명사도 보지는 않으셨겠지만, 이거 뭐 문제가 없네. 뭐 이렇게 이제 대부분 넘어가셨던 것 같은데, 자, 우리 이제 수업들을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여러분 여기부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that, 접속사 이후부터 이제 보시면 될 텐데, 단서가 주어지는 기억력 테스트가 있다. 근데 여러분 in which는, 이 which는 관계대명사니까 cued recall 테스트를 받아주겠죠. 이거 사실 뭐 여기다 넣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까요? 금방이죠. 그래서 이 기억력, 단서가 주어지는 기억력 테스트 그 안에서는 학생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 선행사를 넣었을 때 학생들이 지금 기억력 테스트를 받고 있구나라는 그 문맥이 충분히 활용이 되다 보니 학생들은 힌트를 주는 입장이 아니라 시험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힌트를 뭐 하게 된다? 그렇죠. 받게 된다. 그래서 students are given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어법이 이번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부평에서도 적절한 해석과 문맥을 활용하는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 방향성을 제시한 어법이라고 이번 6평의 어법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주어진 문장, 여러분들 나머지 선지가 있는 문장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해석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문장이 아닙니다. 단어도 비교적 간단하고 기본적인 고1 수준의 문장에 대해서 어법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해석, 주어진 문장에 대한 해석과 문맥 활용하기.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완전히 때렸던 36번 순서배열. 그죠? 36번 순서배열이 설령 1번이겠는가? 이렇게 해서 사실 여러분들 아마 1번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래도 1번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읽고 보면서 시간을 많이 지체했던 학생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 순서에 대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한번 36번에서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죠? 뭐 전체적인 글의 맥락도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 뭐 우리 수업 때 많이 들어본 담화표죠. 뭐 그러나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뭐 연결사, 그 다음에 받아주는 말, 지시어 대명사,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글의 순서 같은 경우는 내가 취해야 될 ABC의 각 첫 문장의 앞에 문장이 나에게 어떤 정보를 넘겨준 거예요. 넘겨줬다. 야, 패스. 마치 농구에서 패스를 하듯이 어떤 정보를
넘겨주었을 때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내는 문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표시를 보시면 보통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의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 내에서 정보의 흐름은 이렇게 뒤로 갈수록 B라는 새로운 정보를 주고 이 정보를 다음 문장에다가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A번 문장에 있던 꼭 알아둬야 될 새로운 정보를 넘겨주면 두 번째 문장이 이 앞에서 넘겨주었던 거를 되도록이면 이 앞부분에 이렇게 받아서 또 문장이 이어지고 또 이 안에서 다시 다음 문장에게 넘겨줄 새로운 정보를 남겨주면 다음 문장이 또 앞부분에서 받아서 문맥이 연결이 되고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서를 보시면 일단 어느 정도 배열에 대한 틀을 짜고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로 내용이라든지 전체적인 주제나 문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런 방법을 많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쓸 수 있었던 이런 게 있었네요. 자, 보이시죠? 하나의 문장에서 앞부분은 이미 언급했던 거를 언급하고 뒤에서 넘겨줄 새로운 정보를 주고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문맥은 연결이 된다. 이해하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선생님이 박스가 좀 빗나갔네요. 이번에 선생님 PPT 화면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참고하시고 선생님 지금 각각 A, B, C 첫 문장의 중요 키워드에다가 박스를 씌웠다고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wildfire, 들불. 들불이라는 것은 natural phenomenon, 자연현상이다. 많은 호주의 environment, 환경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다. 자, 일단 여기 wildfire가 이 글에 뭘까요? 그렇죠. 주제, 토픽이 되겠죠. 우리 wildfir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근데 호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들불은 자연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두 번째를 보니까 intentional setting of fire to manage the landscape was practiced by Aboriginal people for millennia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들불은 자연현상인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가 intentional, 의도를 가지고 set fire, 불을 지른다고 얘기해 있어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풍경 관리를 위해서죠. 풍경 관리를 목적으로 불을 일부러 지르게 된다. 자, 제가 선생님이 아까 앞에 화면에서 이 문장에서 이제 다음에 토스, 넘겨주는 정보가 있죠. 그거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이제 뒤에서 좀 이렇게 많이 배치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가 중요한 거였죠. Practiced by Aboriginal people for millennia. 수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Aboriginal, 호주에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호주인들 같은데 호주 원주민들 뜻하는 단어죠. 이들에게는 풍경 관리를 위해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일부러 불을 지르는 이 들불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관행이라는 걸 지금 강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ABC를 보실 때 아마 여러분들 보통 편견이 있어요. 설마 ABC에 안에서 B를 먼저 읽어본단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이 제안하는 방법은 A, B, C 각 어떻게? 첫 문장을 읽는 거죠. 이 첫 문장이 앞에서 언급돼 넘겨주는 정보를 받는 두 정보를 나타내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빨리 읽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틀을 먼저 잡아보자. 자, 그럼 이제 A번부터 봅시다. 여기서 넘겨준 정보는 의도적인 불지르기는 오랜 관행이었다. 오랜 관행이었다가 중요했던 거죠. 네, 질문들이 막 움직이네요. 자, 이제 A번을 보면은 역적, however 나왔어요. 하지만 이 불지르기의 패턴이죠. Stockman introduced. 이 stock. 자, 이것도 여러분 뭐 단어를 아셨으면 대충 가축, stock이 가축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가축 키우는 사람이려니 하겠지만 몰랐다고 칩시다. 자, 이 사람들이 과거에 도입을 했던 이 불지르기의 패턴이 unlike previous regime. 자, regime은 여러분들 시험지 갖고 계시면 어떤 뭐 양식인데 이전에 했던 양식. 자, 이전에 했던 양식이란 아마 불지르기의 양식이 되겠죠. 그죠? 이전에 했던 양식과는
완전히 달랐다. 양식과는 달랐다. 그럼 여러분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앞에 혹시 목축업자들이 뭔가 불을 질렀었나? 그거 지금 새로 도입된 걸로 이렇게 얘기해주나? 뭐 그런 거 예측하실 수도 있고 또 여기가 중요한 거죠. previous wage 이전의 양식과는 달랐다는 걸로 봐서 이전의 불지르기 양식이 이미 언급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요걸 여러분들이 이 박스를 보신다고 한다면 이 호주 원주민들의 불지르기 패턴인가 뭐 이렇게 살짝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A번 일단 보류. 자, B번과 C번이 너무 아니었던 거죠. 자, B번을 보시면 grasses, 풀들이 식물에서는 first kind 최초의 종류이니 이게 맞기는 맞지만요. recolonize the burned areas they were soon 여기 좀 끊기네요. 미안해. 자, 이미 불이 났던 지역에서 다시 서식하는 식물 중에 최초의 종이 맞기는 맞지만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각각 첫 문장은 이미 앞에서 넘겨준 정보를 이어가는 특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풀들이 불이 난 지역에 다시 보시면 the young shoots 그 어린 싹은 준비된 식품원이라고 보여진다. 그들이 키우는 animals 어떤 것들? 네, 동물이 되겠죠. 동물. 잘 보실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어린 싹들이 준비된 동물의 식품원이다. 지금 박스에서는 풍경이라든지 광경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불을 지르는 것이지 일단 목축, 동물의 먹이를 위한 불지르기하고는 전혀 맥락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C도 일단 제끼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로 출발하는 게 자연스럽고 그럼 이제 답이 여러분들 A, C, B였으니까 과연 그러면 A의 이 마지막 문장에서 C의 이 첫 문장으로 넘겨주는 정보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 중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것은 일단 woody vegetation, 우거진 나무들을 clear, 깨끗이 개간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식물의 성장을 following spring, 이듬해에 자극하는 그런 역할도 맡고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알려준 정보가 뭘까요? 여기죠, 여기. 이듬 봄에 새로운 성장을 자극하는 역할이 바로 목축업자가 질렀던 불지르기의 특징이라니까 이 문장을 이제 다음으로 넘겨준 거죠. 그게 바로 C에 나와 있던 새로운 shoot, 싹이 되는 거죠. 여러분, young shoot가 뭘까요? 그렇죠. 불질러서 자극을 받아서 생성된 new plant의 growth가 되는 거니까 C가 자연스럽다. 이해되셨죠? B는 안 됩니다. 왜냐면 뭐 ABC는 선체도 있지도 않겠지만,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A, C, B가 되는 거죠. 이 C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불지르기의 반응이 의도했던 통제의 이 성장을 오히려 강화를 하는 경향이 있다 해서 이 우거진 나무의 성장, 이걸 바로 B번의 두 번째 줄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답은 ACB가 된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이제 결론을 내드리면은 순서 배열을 하실 때 일단 고정관념 좀 버리셔야 될 것 같고 각각 배치된 ABC의 첫 문장은 앞에 이 꼬리 부분에 나와 있던 문장이 토스, 넘겨주는 정보를 받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해서 한번 틀을 잡고 글을 읽으시면 아마 순서 배열 적절한 시간 내에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 배열을 봤고요. 자, 문제풀이 좀 길었는데 다음 갈까요? 네. 이제 남은 기간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가 상당히 좀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실 수 있는데 뭐 막막하다는 표현은 좀 과장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간에 많이 공부를 해오셨으니까 자, 뭐 다 아시겠지만 외국어니까 어휘나 구문은 뭐 기본이 되겠죠. 근데 다만 선생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 여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많은 리딩 양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독해를 하면서 어휘를 익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죠? 독해에는 문맥이 있잖아요. 그죠? 문장 간에 문맥이 있으니까 단어를 조금 더 외워야 될 단어를 오래 기억하고
주변의 관련 어휘도 차고 넘치니까 앞으로는 시즌2까지는 표제하고 뜻을 봤다면 문맥을 여러분들 이용하셔서 어휘를 외우는 게 일석이조, 독해도 되고 어휘도 익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 평가원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선지도 매우 까다롭지만은 전체적인 특징이 도입부부터 최소한 두세 개 문장은 문맥을 촘촘하게 연결했던 훈련이 있고 그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글을 풀어보기가 일단 쉬웠어요. 선지는 둘째 문제고 지문을 이해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글을 읽으실 때 그냥 대충 어디선가 답이 될 만한 내용이 나오겠지 이거보다는 좀 밀도 있게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도입부를 잘 읽으셔서 글의 타깃, 주제라든지 앞으로 나가게 될 방향이라든지 속성을 파악하신 다음에 꼭 답을 구하는 것 목적보다는 이 문맥을 좀 붙여서 연결해서 이렇게 습관을 좀 가져보고 또 당연히 중요한 어휘는 같은 의미나 다른 표현에 문맥상의 동요로도 변화를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찬찬히 찾아보시면 남은 두 달의 기간 동안 준비 잘 되시고 부평에 아마 충분히 치유와 회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거 개인적인 선생님 의견인데요. 여러분들 기출 안에 다 출제 코드가 숨겨져 있으니까 9월까지는 최소 3회독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형별 기출문제가 대부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거 꼭 부탁하고 싶고 하루에 1개가 됐건 2개가 됐건 그 이상이 됐건 개인 상황에 맞게 꾸준하게 루틴을 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글의 메인 주제 그 다음에 선택지를 본문의 내용이랑 분석해서 이번 시험과 같은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느끼셨겠지만 요새 도서관, 라이브러리 자습실 분위기 보니까 뭐 영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뭐 영어 문제집이 좀 보인다더라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현상이고요. 한 주에 7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기왕이면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성적 때문에 많이 학생들 좀 우승보다는 울음이 많았었는데 시간은 아직 충분히 있습니다. 그죠? 넉 달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뭐 상투적인 얘기 같지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몰입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 안에 충분히 기회의 문이 열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즌3에 우리 모든 영어과 선생님들께서 6평의 트렌드에 맞게 또 우리 학원 교재도 그렇게 다시 또 편집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 트렌드에 맞게 다양한 콘텐츠를 수업 콘텐츠를 준비했으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수업을 참여하셔서 예습 복습과 여러분들의 루틴이 잘 어울릴 수 있게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다 아시겠지만 서밋 8, 트리거 8 그죠? 시대인지 브릿지 같은 거 문항들이 상당히 우수한 문항이 많이 있으니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먼지 쌓여있던 거 있다면 하나하나 꺼내셔서 읽어보시면서 리딩의 머티리얼을 좀 많이 최대한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